여론과 이사회 압박에 몰린 한혜라가 건양가와 세운을 완전히 떠나면 딸로 인정해주고 아버지 재심까지 돕겠다는 조건부 용서 거래를 제안하고 정원이 사랑, 가족, 자기 인생 사이에서 서류 한 장 앞에서 끝까지 흔들리는 이야기. 인트로. 어떤 사랑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내가 저것을 주겠다는 식의 거래. 그런 거래 앞에 선 사람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잃을 것인가를 계산하게 된다. 한혜라가 딸에게 내민 서류 뭉치는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계약서였다. 건양가를 떠나면 딸로 인정해주겠다는, 세운과 헤어지면 아버지의 재심을 밀어주겠다는 그 냉정한 조건들. 차정원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엄마라는 이름조차 공짜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군가의 딸이기를 멈추고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주인이 되는 길은 외롭고 두렵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까지 놓아야 하는 잔인한 선택을 요구한다. 오늘 밤 차정원은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자신의 이름 석자가 이토록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끼고 있다. 서명 한 번으로 엄마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면 과연 그것은 얻는 것일까, 잃는 것일까? 건양가의 밤은 깊어가고 세 여자는 각자의 방에서 같은 서류를 생각하며 잠들지 못하고 있다. 일부 무너지는 이미지, 계산하는 헤라. 나는 헤라. 어머님의 서재 앞을 지나치다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어머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낮고 날카로웠다.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면 재단 이사회도 흔들립니다. 여사님. 수화기 넘어 누군가의 목소리. 아마 법률 자문을 맡은 변호사인 것 같았다. 친딸 논란에 살인 사건까지 엮이면 건양그룹 전체 이미지가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이라도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시고 상속 구조를 투명하게 재조정하시는 편이. 어머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복도 모퉁이에 붙어 서 있었다. 들으면 안 되는 대화라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친딸을 인정하는 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적에 올리시고 상속 지분 일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사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을 붙이실 수도 있고요. 조건. 그 단어가 공기를 가르는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예를 들면 건양그룹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다든지 거주지를 분리한다든지 하는 조항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론 딸로 인정하되 실질적으론 거리를 두시는 거죠. 어머님이 천천히 대답하셨다. 그렇게 하면 여론은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친딸을 외면했다는 비난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가족사를 법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포장할 수도 있고요. 포장.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님에게 나는 여전히 포장해야 할 문제였구나. 인정해야 할 딸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리스크.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두세요.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몸을 돌려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어머님은 이미 계산을 끝내신 거였다. 나를 딸로 받아들이되 이 집에서는 내보내겠다는. 법적으론 인정하되 실질적으론 버리겠다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나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다. 저 위층 서재에서 어머님은 지금 무슨 표정을 짓고 계실까? 혹시 조금이라도 망설이고 계실까? 아니면 이미 모든 걸 정리하고 다음 수순을 계획하고 계실까? 복도 끝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의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바람이 센 밤이었다. 이부 병원 옥상 조건부 거래. 다음 날 오후 어머님에게서 문자가 왔다. 시간 되면 병원으로 나와라. 할 얘기가 있다. 병원.
한때 우리가 함께 난간에 섰던 그 옥상이 떠올랐다. 어머님은 왜 하필 그곳을 부르시는 걸까? 나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여전히 을씨년스러웠고 철문을 밀고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어머님은 이미 난간 앞에 서 계셨다. 검은색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왔니? 네. 나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어머님은 여전히 난간 쪽을 바라보고 계셨다. 정원아, 나랑 거래 하나 하자. 거래. 어젯밤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그 단어가 다시 내 귀를 때렸다. 어머님이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마주 보셨다. 그리고 손에 들고 계시던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뭔데요? 열어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친자인지 신고서, 상속 구조 변경 안내문, 재단 기금 출연 계획서,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의 재심 청구를 지원하겠다는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내가 원하던 거 아니니? 아버지 재심, 그리고 법적으로 내 딸로 인정받는 것. 어머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님을 바라봤다. 이 집을 떠나라. 건양가에서 나가고 세훈이랑도 정리해. 그럼 내가 내 아버지 재심을 내 라인 다 동원해서 밀어줄게. 호적에도 올려줄게.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내가 한혜라의 딸이라는 걸 인정해줄게. 나는 서류를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 저는 뭐가 되는 건데요? 회장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한혜라의 딸. 그게 내가 평생 원하던 거 아니었어? 어머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전 어머님의 딸이 되고 싶었지 거래 대상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정원아. 내가 이 집에 남아있으면 건양그룹 전체가 흔들려. 여론도 이사회도 다 내 때문에 들썩이고 있어. 난 그걸 정리해야 해. 그래서 절 정리하시겠다는 거죠? 어머님은 잠시 말이 없으셨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너한테도 나쁜 거래는 아니야. 아버지 재심받고 내 딸로 인정받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어. 대신 이 집이랑 세훈만 놓으면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요, 어머님. 사람은 어떻게 놓으라는 건데요?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 다만 차가운 바람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다. 일주일 안에 답 줘. 그때까지 기다릴게.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나를 두고 옥상 문 쪽으로 걸어가셨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을씨년스럽게 울렸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든 서류가 바람에 펄럭였다. 친자인지 신고서 맨 아래 서명란이 텅 비어 있었다. 삼부 말하지 못한 진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서류 봉투를 가방 깊숙이 숨겼다. 거실에는 세훈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응, 잠깐 바람 쐬러. 세훈은 노트북을 덮고 나를 바라봤다. 정원아, 오늘 어머니한테 연락 왔다며? 응. 무슨 얘기 하셨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전혀 다른 말이었다. 세훈아, 우리 조금만 거리 두자. 세훈의 표정이 굳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지금은 내 자신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내가 뭘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회사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 내가 정리할게 다. 프로젝트도 여론도 이사회도. 세훈은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너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정원아. 그거 알잖아. 나는 고개를 돌렸다.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다. 미안해. 그냥 조금만 시간 줘.
세훈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결국 노트북을 집어들고 서재 쪽으로 걸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방을 열었다. 서류 봉투가 보였다. 이 안에 든 조건들을 나는 세훈에게 말할 수 있을까? 어머님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걸, 나를 딸로 인정하는 대가가 세훈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걸.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그에게 이런 선택을 강요할 수 없었다. 나는 서류를 다시 가방 안에 밀어넣고 눈을 감았다. 사부 공정성 논란, 세훈에게도 다가온 압박. 며칠 뒤 건양그룹 이사회의실. 세훈은 경영진 회의에 참석했다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았다. 부사장님, 최근 라운지 리뉴얼 프로젝트 외부 자문으로 차정원 씨가 또 선정됐다는데 이건 공정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차 씨는 해당 분야에서 경력과 실적이 검증된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회장 며느리라는 신분도 무시할 수 없죠. 외부에서는 이미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가 거들었다. 사적인 관계와 업무를 분리하지 못하시면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훈은 턱을 괴고 회의실을 둘러봤다. 평소 자신을 지지하던 이사들조차 눈을 피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세훈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라운지 3D 시안을 바라봤다. 정원과 함께 밤새 작업했던 그 설계도. 우리는 이걸 끝내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줄 알았다. 하지만 끝은 어디에도 없었다. 세훈은 시안을 서랍 안에 넣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5분 안숙의 속셈. 같은 시각 더크라운 캐피털 회장실. 공난숙은 구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읽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한혜라가 움직이기 시작했네. 네, 회장님. 법무법인을 통해 친자인지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딴 조건부로. 조건? 건양가와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세훈과의 관계 정리를 전제로 한다고 합니다. 난숙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영리하긴 해. 딸은 인정하되 위험 요소는 제거하겠다는 거지. 차정원 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러. 난숙은 짧게 지시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난숙 회장의 호출을 받고 더크라운 캐피털 본사로 향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난숙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계셨다. 앉아. 나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한혜라한테서 제안받았지? 나는 움찔했다. 어떻게 아신 거지? 놀랄 것 없어. 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돈과 서류는 다 추적돼. 친자인지, 재심 지원, 건양가 분리. 그거 맞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난숙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거래 받아. 뭐라고요? 아버지 재심, 너 혼자 어떻게 할 건데? 한혜라가 라인 다 쥐고 있어. 돈도 변호사도 인맥도. 하지만 대신 집을 나오는 순간부터 넌 건양의 약점이 되는 거야. 우리가 같이 잡고 흔들 수 있는 약점. 그때 내가 도와줄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또 이용하시겠다는 거네요. 전 사람이에요. 칩이 아니라고요. 난숙은 어깨를 으쓱했다. 사람이면 어때? 칩이면 어때?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 세상에 공짜 거래는 없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전 어떤 거래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난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럼 아버지 재심은 포기하는 거야? 한혜라의 딸로 인정받는 것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난숙은 빙그레 웃었다. 생각해봐. 시간은 많지 않아. 육부 세 여자의 폭발. 사흘 뒤 시내 한 조용한 카페. 나는 헤라 어머님과 난숙 회장을 동시에 마주하게 됐다. 둘 다 내가 부른 게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난 것이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헤라 어머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원이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요. 난숙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 딸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친딸 맞아요? 그럼 왜 팔아넘기려고 하세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난숙이 먼저 공격했다. 딸을 팔아도 정도가 있지. 집에서 나가면 딸로 인정해준다. 그게 엄마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헤라 어머님이 비웃었다. 적어도 난 이 아이 먹이고 입혔어. 버려놓고 이제 와서 입장 바꾸려는 사람은 아니거든. 먹이고 입힌 게 전부예요. 사랑은요? 진심은요? 사랑? 헤라 어머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사랑을 말해? 이 아이를 수십 년간 이용해 먹으면서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만하세요, 둘 다.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분은 날 버렸고 한 분은 날 팔아. 이제는 둘 다 날 서로한테 떠넘기려 하고 있고요. 헤라 어머님과 난숙이 동시에 나를 바라봤다. 전 누구의 딸이기 전에 제 인생의 주인이에요. 더 이상 누구의 조건도 누구의 거래도 받지 않을 겁니다. 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카페 문을 박차고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이상하게 속은 후련했다. 칠부 서류 위에 한 줄. 일주일이 지났다. 헤라 어머님이 정해준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친자인지 신고서, 재산 출연 서류, 재심 청구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법적으로 한혜라 씨의 딸로 등록되고 재단 명의로 아버님 재심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단서는요? 거주지는 건양가와 분리 회사 관련 일체 관여 금지 조항이 들어갑니다. 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 서류에 사인하면 전 정말 어머님의 딸이 되는 거죠? 헤라 어머님이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래. 대신 이 집과는 끝이야. 나는 펜 끝을 서명란 위에 가져갔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님. 응? 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왜 이렇게 많아요? 헤라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못하겠어요. 변호사와 헤라 어머님이 동시에 나를 바라봤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생각해 볼게요. 밖으로 나오는 내내 헤라 어머님의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것 같았다. 8부 옥상에서의 고백. 나는 곧장 세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어디야? 회사. 왜? 옥상으로 올라와줘. 할 얘기가 있어. 세훈은 10분 뒤 옥상에 나타났다. 무슨 일이야?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다. 헤라 어머님의 거래 제안. 건양가를 떠나면 딸로 인정해주겠다는 조건. 세훈과 헤어지면 아버지 재심을 밀어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내가 얼마나 두렵고 혼란스러운지. 세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나 이 집에서, 이 회사에서 누구의 보호막으로만 살고 싶진 않아. 근데 나 혼자 나가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세훈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럼 같이 나갈까? 뭐? 건양가가 집이 아니라면 우리가 집을 새로 만들면 되잖아. 내가 회장 자리 놓는 한이 있어도 너를 거래 조건으로 두고 살고 싶진 않아. 나는 세훈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회사? 지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정원아.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 헤라 어머님이었다. 어머님의 얼굴에는 배신감, 두려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 내 선택을 보자, 정원아. 어머님은 조용히 뒤돌아섰다. 화면은 법무법인 사무실 테이블로 전환된다. 친자인지 신고서가 그대로 놓여 있다. 서명란은 여전히 비어 있다.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조건. 누구도 서명하지 않은 거래. 사랑 앞에 조건이 붙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된다. 집을 떠나야 딸이 되는 계약. 누군가를 포기해야 가족이 되는 조건. 어머님이 내게 내민 건 포장만 예쁜 선물이 아니라 도장을 찍어야만 열리는 금고였다. 그래도 나는 언젠가 어떤 집에 살든 내 이름으로 서명하고 싶다. 누군가의 딸이기 위해 찍는 도장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찍는 도장. 그 도장을 찍는 날 아마 나는 어떤 집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나왔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건양가의 불빛이 점점 멀어진다. 세운의 손을 잡고 걷는 내 뒷모습. 서류는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달콤 예고시를 구독해주세요. 정원의 선택, 그리고 헤라의 마지막 카드가 공개됩니다.